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성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겔투버일 진이는 신체적 특성상 유발음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부득이 유럽 연결림을 누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Word to the one who tried to hurt me with goodbye. Did you think I crumble? Did you think I lay down and die? Oh, no, no. 안녕하세요. 일진이입니다. 저번 5회 방송 때 마이크가 안 켜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부분은 제가 대본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재녹음해서 올렸거든요. 듣는 데는 편집본 들어도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실 거는 오늘 6회 방송은 정식 방송이 아니고 저번에 5회 방송의 외전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듯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5회는 어찌 보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행님들이 그래도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다행히.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 개세송 원작자님이 잠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사정이 있으시겠죠. 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것만 해도 저는 큰 용기 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님들도 그분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다음에 혹시나 오시면 좀 환대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개세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분하고 연락이 되면 어떻게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히로미가 뭐 또 딴 거 준비할 수 있다니까 일단 맡겨보려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고은님들아, 그분이 뭐 아이고 곡 여기서 좀 틀면 어때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간단하게 아니 치고 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는데 좀 어때 이런 데서 튼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를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 고은님들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고은님들 다들 첫사랑 5년 전 정도에 끝난 거 맞죠? 다들 그 나이시죠? 첫사랑 5년 전에 끝났죠?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아주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뜨개질 열심히 배워서 그 사람 니트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오빠한테. 그래가지고 못하는 솜씨에 한 달 내내 뜨개질을 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떻게 저떻게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첫사랑 오빠한테 선물을 드렸지. 근데 오빠가 좀 시큰둥한 거야. 그래도 나는 내 정성을 다했으니까 내심 만족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보니 오빠 여동생이 그 니트를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요, 짜증나 죽겠는데 그 여동생은 지 맘대로 리폼도 했네. 더 짜증나지. 오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안 입는다 했대. 지가 그냥 추웠대. 근데 그 오빠랑 여동생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내심 막 화가 나는 거야. 나도 그 여동생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입으면 어때, 예쁘고 보기만 좋으면 되지,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거야, 상황이요. 그러니까 내 정성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걸 했는데 딴 사람들은 아이고 뭐 아무나 입으면 어때, 그냥 이쁘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 기분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내 딴아는 한 달 내내 선물을 하려고 만든 옷인데 그런 식으로 당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원작자 분이 딱 그 마음이셨던 거라고. 우리가 싫거나 이제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해주고 혹시나 다시 오시면 좀 환대를 해주자고요. 아직 방송이 많이 익숙치 않아서 채창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프닝이었고요. 저번에 5회는 그 마이크 안 되는 거,
그거 외에는 딱히 뭐 그렇게까지 큰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이번 주 누렁이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누렁이는 뭐를 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 주 우리 누렁이는. 자, 제가 어제 방송한 분에 대해서 반박문을 올렸더라고요. 아니, 이러면 내가 방송할 걸 아는데 안 그래도 소재가 없는데 이렇게 방송할 거를 창창 주시면 난 되게 고맙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강용석을 무너뜨렸다, 가짜 우파다 라는 허위 사실을 폭로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 이름은 안 적대. 그냥 가짜 폭로하는 유튜버라고만 했지. 근데 저는 가짜 우파다라는 단어 자체를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가짜 우파라는 단어 자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망상이야. 그리고 영상 속 각 표현 그 전부 하나하나에 대해 대응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안 하셨나요? 하세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당하다면 절대로 자신의 표현 행위를 철회하거나 표현을 내리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범죄인 것을 알게 영상을 내린 거래. 내가. 근데 내가 이때까지 라방을 지처럼 그냥 올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나보고 좀 미친 애인데 꼼꼼하게 미친 애래. 나는 좀 지저분한 걸 싫어해요. 내가 한 라이브 방송이지만 지저분한 분은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어깨가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인 거를 알게 영상을 내린 게 아니고 내 유튜브 라이브도 전부 다 편집으로 올라가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를 믿는 분이 있다면 범죄자의 첫 번째 특징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떠올려 주세요. 이미 모욕죄 표현을 싹 지운 뒤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양아치 특징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 제가 강용석을 공격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이것도 허위사실이죠. 저는 누렁이가 강용석을 공격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누렁이 여동생하고 강용석하고 재판에서 붙었다는 얘기를 했지. 거기에 변호사 비스무리한 걸 지가 했다는 소리가 있지. 이것도 허위사실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데 맨 마지막 이거 중요하다. 기존의 모욕죄 40개의 표현 대놓고 쌍욕 이 개새끼야 등등과 함께 이를 지웠다고 하는데 모두 캡처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새끼라는 단어를 안 써요. 원래. 뭘 그래? 내가 썼나? 네, 저는 약간 꼼꼼하게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좀 꼼꼼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내가 멍멍이가 멍멍이 짓을 하네, 이 단어는 쓴 적이 있어요. 멍멍이가 멍멍이 짓을 했네. 그런데 이런 쌍욕은 내가 아마 안 썼을 거라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뭐라고 했더라? 빙신이라고 했나? 쭈구리라 했나? 하여튼 그런 단어 쓴 적 있어. 누가 부탁해서. 왜냐하면 지가 내 구독자를 썸네일에 놓고 깠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걸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럼 나는 좋지. 좋은 건 아니지만 방송 소재 개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봤어.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이번에 자기 그거 강용석 했던 그 편을 처음에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누런 연기는 왜 법으로만 소통하나. 근데 아까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이 사람 가짜 우파라고 하는 거 난 말한 적도 없는 거를 지가 막 나보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가 되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바꿨지. 난 똑똑하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네가 아프면 난 아픈 데를 또 찔러줄게. 그래서 바뀐 거예요. 썸네일을. 아니 자기가 지보 가짜 우파라고 했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난 그런 말 한 자체가 없는데. 가짜 우파하고 진짜 우파하고 내가 뭘 어찌 알아. 지속을 모르는데. 그냥 좀 무식하다. 암튼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누렁이 코너는 누렁이는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 그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사과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은 이게 정규 방송이 아니라 5회 외전 비슷한 분위기라서 좀 가볍다면 가볍게 가는 분위기로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빨리 마칠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과란 무엇인가랑 이번 현재 피해자들은 어디에 있는가예요. 네, 이거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가 강용석을 공격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기초도 확인하지 않는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판결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직접 캡처가 아니고 사진을 제가 이게 종이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캡처가 아니고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메롱한데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누렁이님. 자, 그러면 보이시죠? 저기 이름, 사건 번호. 이 사건 번호 인터넷에 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궁금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사과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누렁이한테. 왜냐면 뭐 별일은 없는데 이걸로 콘텐츠가 되고 이러진 않는데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 지는 뭐 사과가 애플사만 있는 거야. 무슨 아이폰하고 맥킨토시 그것만 사과인 줄 아는지 무슨 사과라 하면 자기가 자꾸 남 타 유튜브 얘기해서 미안한데 느낌 이슈님을 내가 본 것만 해도 썸네일 한 5개는 있어. 뭐 니는 가수고 뭐 짜고 뭐 정체불명 등등. 그러면 자기가 그 5개로 썸네일로 깠으면 10개의 썸네일을 올려서 사과를 해야 돼요. 자기가 틀리면. 맞잖아요. 그게 정상 아닌가? 유치원을 안 다녔다니까? 사회화가 덜 됐어. 그러니까 뭐 방송 중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뭐 좀 잘못한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사과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 난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그 생각을 했죠. 아니 물론 사과는 뭐 사과 받는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과 받을 사람이 넌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그거 계속 사과하면 그것도 민폐거든. 어느 정도까지 난 내 성의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딴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어제 그 원작자분 오시기 전에 제가 오프닝을 대본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한번 보세요. A4지 한 장. 이거 대본으로 제가 썼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죄송한 거 있었죠. 그러니까 사과를 했죠. 근데 보통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정식적으로 뭐 방송 중에 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사과야. 그러면서 뭐가 당당해. 사과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남 깔 때는 1시간 2시간 계속 까면서 까는 건 안 되지. 공격 이쁜 말을 쓰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그래놓고 지금 저걸 사과라고 막 당당해.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커뮤니티에 쓴 이 글 있잖아요. 커뮤니티에 쓴 이 글은 지금 화면 보시면 이 글은 우리 보라고 쓴 글이 아니야. 자기 구독자 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혼자서 331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음모 유튜버들한테 나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을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지켜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분하고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어때? 지는 지 생각대로 말하고 거의 망상장애급 아닌가? 가짜 우파다라는 단어 자체를 내가 쓴 적이 없는데 니랑 그 여동생이 강용석을 저렇게 폭삭 망하게 한 거는 맞아요. 아니 뭐 가세형 가셔서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누가 그 소문 냈어요? 그거 불륜한다고? 그 당사자 누구예요? 그럼 간단한 걸 뭘 저래 커미에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피해자들이 제법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워낙 순수 청년 코스프레, 아니 난 진짜 20대 후반인 줄 알았다니까. 아니 저거 뭐 누가 저 몇 년 지나면 60인지 누가 알았어? 설날 5번, 아니 몇 번? 7번? 8번인가? 환갑이던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안 할라 그랬는데 이게 좀 이 사람이 이게 고소가 짐이니까 자기 욕 한 줄만 있어도 무조건 다 고소한다 그랬잖아. 그걸 무조건 내리게 하고 맨날 구글로 검색하나 봐. 그러니까 국내 사이트에는 없어요. 이 사람들 피해자들은 외국 사이트에 모여 있는 거야. 꼭 이 방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안 보고 계실 거야. 그냥 우리끼리의 잔치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제가 할게요. 이게 제가 찾아낸 외국 사이트에 있는 글이에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올렸던 판결문의 무죄 부분, 무죄 받고 피해자들한테 역으로 소송 걸어 1억 뜯어냈다 합니다.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현금으로 차용해 입증이 어려웠다 합니다. 이때 이 땡자의 수법은 피해자 측이 장부를 제시하여 채무를 정산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며 배째라 태도로 일관했다 합니다. 함땡해가 제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함땡해가 조주리 씨에게 횡령하고 가져간 돈 역시 함땡준, 함땡석에게 들어갔습니다. 87년도 신림동 개똥 횡령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사기 행각은 지속되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 매입하여 지금도 월세 받으며 편히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몇 명입니까? 피해자들은 너무나 피해가 크지만 후한무치한 함땡준, 이땡자, 함땡의 가족에게서 되려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 칠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그 딸이 한 게 아니고 엄마가 한 거예요. 그 가족의 엄마가 한 건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봐보세요. 87년도 신림동 개돈 횡령부터 시작했으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기에 가면 그 가족들 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이런 걸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은 극소수겠죠. 모인 사람들은 극소수인데도 저만큼인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페이지 바뀐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판결문의 무죄 부분, 무죄 받고 피해자에게 역으로 소송 걸어 1억을 뜯어냈다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최대한 현금을 차용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야, 지금 있잖아. 내 너무 급한데 와서 뭐 300만 원 빌려줘, 2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거기서 누가 차용증 써요? 증거가 없어. 통장으로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송에서 진 거야. 피해자인데도.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조금 흐려서 안 보일 건데 보세요. 되게 웃긴 게 있죠. 돈을 빌리면서 다 현금으로 받아갔어요. 물론 통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보시면 에어컨을 이자로 주겠다고 하고 현금을 빌려가고 침대를 이자로 주겠다고 하고 현금을 빌려가고 그리고 보시면 쭉쭉 아래 내려 보시면 이땡자 딸 리포터 진출 비용으로 차용 그리고 연예기획사 돈이 필요하다고 막 빌려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현금을 계속 빌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셨던 그분들이 재판을 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 사이트가 아니라 외국 사이트라 했잖아요. 분명히 30년 전에 그게 뭐 누가
그 TV에서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와 저기 가면 그 가족들 욕하는 사이트가 있대. 이걸 모르잖아요. 모인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그런데 극소수에도 이렇다고. 이게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네, 기가 막히실 거예요. 이것도 막 트윗에서 막 싸운 거를 제가 캡처해가지고 해왔는데 이미 소송했잖아. 바보 아니야? 해코지 할까봐 숨어 산대잖아. 피해자가 왜 숨어 사냐고? 접근 금지 신청도 하고요. 피해자가 숨어 사는 거. 그 돈을 빌려놓고 이렇게 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거든, 이 엄마가. 그러니까 처벌을 받고 나와서 돈을 빌려 사기를 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못 갚았잖아. 그러면 이제 깜빵을 가잖아요. 교도소를 가면 교도소에서 나오면 민사는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네가 교도소에 보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온 걸로 네 돈을 안 갚겠다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왜 숨어 사냐고? 접근 금지 신청 왜 있을까? 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가해자가 앙심을 품어서 그래요. 이미 돈은 다 빼돌려서 못 받는 걸로 판명 났고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혼하고도 재산 분할 안 해서 피해 회복에 기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누렁이 부모들이 위장이혼이에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을 보시면 응당한 사법적 처벌, 아비 이름으로 빼돌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식됐으며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하며 법정 구속까지 한 사건을 말하는 건가? 국가가 내리는 형벌과 개인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민사는 별개인 걸 알고 끝난 사건이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그 죄 지어서 깜빵 갔다 왔으니까 난 니한테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분명히 집에 법을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형사랑 민사가 별개라는 걸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거 그거 사기의 그거라고.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어제 방송의 추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만요. 난로 좀 틀고 올게요. 그리고 또 딴 거 볼까요? 이 어머니가 했던 짓 한번 봐. 이것도 외국 사이트죠. 너나 누군지 아직 몰라? 알잖아. 내 신상 빨리 올려라. 삐삐, 이거 언제적 얘기야? 삐삐 훔치고 걸리니까 친절한 니네 엄마가 고등학생들이 혼숙한다고 소문내서 오히려 합의했지. 사기 소송 원고들 전화 싹 돌려서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집구서가 약자 신상 털고 협박하는 게 유전. 넌 누가 누군지 올릴 시간을 잊고 도둑질 해명하는 거는 언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30몇 년 전 그런 사건도 저기 사이트에 어떻게 모이셨나 몰라. 물론 극히 일부분의 분들만 모이셨겠죠. 저기 모이셨던 분들은. 하도 괴롭히니까. 아니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피해자들이 저기 외국 사이트에서 저걸 다 글을 올리고 있겠어. 그게 너무 신기했어. 보통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죄를 많이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보통은 그냥 하나의 저런 송사에 많이 시달릴 그게 없잖아요.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이 재밌죠? 이거 재미없으세요? 이런 글들이 다 인스타 계정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누렁이가 자기가 뭐 인스타에 어쩌고저쩌고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인스타를 하실 때 한 계정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계정을 여러 개 돌리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게 보고 있다가 저거는 가계정인데 우리 가족 욕만 작은 계정인데 우리 가족 욕만 올라오고 저 사람은 분명히 딴
계정이 있다 그러면 인스타 자체를 신고를 그런 거에 되게 능해요. 구글 신고하고 제 유튜브 신고 당하는 거 봤죠? 7개인가 신고 당했죠? 그리고 내가 이 장면 신고 당했어. 그 이후로는 신고를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신고해서 지우고 신고해서 지우는데 외국 사이트들은 본인이 손이 안 닿, 아마 손 요즘은 닫고 있어요. 인스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지우고 이게 지금 제가 영상에 이렇게 썼던 건데 대를 이은 사기 행각, 대를 이은 피해자를 향한 광기, 광기 어린 협박과 괴롭힘, 위에서 본인이 언급했듯이 살면서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왜 조주리를 만난 후 명품이 볼펜처럼 많다고 당당히 떠들어댈 수 있게 된 거지? 저 많은 명품들 그 짧은 시간에 돈이 어디서 나서 산 건 살 수 있게 된 겁니까? 본인 어머니 저 많은 이웃돈을 안 갚으려 위장이혼과 감옥으로 대신하고 건물주 되신 것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인도 이제 그만 징역 8개월 받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악행을 멈추시지요. 진심 역겹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올린 글이에요. 익명으로 전부 다. 저 사람을 지금 가서 보면 내가 들어보면 진짜 한 10분만 들어도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데 싶을 헛소리를 엄청 많이 하거든. 그런데 막 댓글 보면 뭐 누렁님 덕분에 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무슨 내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못 알아듣게 진짜 말 자체를 못 알아듣겠어. 고객님들 집중해. 이걸 딱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으면서 그 이제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고객님들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사기 예방 방송이잖아요. 제 방송이. 다들 아시죠? 아 근데 너무 많아서 진짜 아우 좁은 방구석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 뽑으며 쌓은 돈으로 불을 과시하면 웃음이 나오더냐. 자양동 개소주집 무슨 돈으로 차렸더냐. 구이동 건물 누구 돈으로 샀더냐. 돈 안 갚으려고 위장이온 니네 엄마 청량리로 도망가고 남의 이름으로 떵떵거리며 살 때 우리 가족 병 없고 삶의 터전까지 잃었다. 그 돈으로 사입던 옷이 네 몸에 어울리더냐. 블로그에서 돈 많은 집 딸 행세할 때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 돈 없고 백 없고 법을 몰라서 사기꾼 일가에도 아직까지 고통스럽다. 너를 지켜본다. 니네 가족이 저질렀던 죄 세상에 알려지던 날 땅을 치며 오열했다. 이분의 심정이 전해지지 않아요? 막 되게 잘 쓴 글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진짜 심정이 전해지는 거야. 이건 거짓말이 아닌 거.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아 엄마 3억 9천 사기에 대한 것과 자신의 1억 9천에 대한 횡령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3억 9천 사기 해가지고 2년 다녀왔어요. 그 어머니는. 굉장하죠? 그러니까 남한테 범죄자니 양아치니 지금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3억 9천 횡령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나는 3억 9천 횡령하고 형사로 깜빵 갔다 왔으니까 니네들한테 돈 물어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 자료를요.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근데 왜 안 했냐. 귀찮아서. 그리고 그냥 아유 뭐 또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안 했는데 이건 뭐 하다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타 유튜브를 무슨 어떻게 저렇게 죽이려고 저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누렁이 까기 유튜브를 열은 거예요. 처음에는 살살 했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그냥 다 까발려야 돼. 네, 사기 유전 됩니다. 사기 유전이에요. 사기가 왜 청도어머니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멀쩡한 부모 밑에 나쁜 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잘못 키운 그게 아닌데 나쁜 아들도 나쁜 사람도 나오고 착한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사기꾼한테서는 부모가 사기꾼이면 100%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보고 배운 게 저것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저 3억 9천
그 다음인가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모인 피해자들만 저만큼이고 안 모인 사람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뭐 한 줄만 쓰면 전부 다 고소당하니까 한국에는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인스타그램 자체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페이스북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그리고 현재도 이런 게 지워지고 있는 상태고, 저기 판결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판결문은 네이버에서 결정이 났대요. 이거는 형사사건의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거 대충 이런 것만 지우면 다 게시를 해도 된다고 판결이 났대요. 이거 올리는데도 그때 말씀드렸죠. 저거 지금 당장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물 저거 올려놨다고 저거 당장 안 지우면 시간당 1,000만 원. 자기들 명예훼손으로 시간당 1,000만 원에 핑크맘의 조주리가 딴 데 판교대첩에 대해서 인터뷰 같은 걸 하면 자기들한테 위자료로 1억씩 달라고 그랬대. 그 청구를 누렁이가 했어. 저 게시물 게시했다고 시간당 1,000만 원에 위자료 1억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엮이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는 멀리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고은님들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좋은 일 하고 열심히 하고 알겠는데 저런 식으로 저렇게까지 악랄한 사람이 잘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제가 정상 그게 아니고 그 5회 외전 비슷하게 한 거라서 짧게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해를 못하지? 그냥 정민이한테 보내는 편지 읽으면서 막 울고 그러는 거 있잖아. 그거 전부 다 연기예요, 연기.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